강성민 PD가 아주 국민 연금을 늘 수 있는 깜짝 놀랄만한 방법이 있다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입니다. 제가 연금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전문가들을 좀 섭외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연금 전문가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데서 진짜 전문가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강성민 PD신데요. 최근에 이 연금 부자 습관이라는 책을 쓰고 연금 전도사로 아주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연금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금 관련해서 이 세무 문제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느냐를 세무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아, 연금은 모른다 막 이런 반응이에요. 네. 예. 그런데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2019년 7월부터 네. 작년 12월까지 2년 반에 걸쳐서 강 PD의 똘똘한 은퇴 설계라는 팟캐스트를 진행 제작을 했거든요. 네, 네. 일주일에 2편씩 올렸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정말 은퇴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금, 세금, 보험, 뭐 법률, 뭐 건강, 네. 뭐 비롯해서 정말 은퇴에 모든 분야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뤘는데 저도 느꼈어요. 이렇게 모시면 딱 그 분야만 알고 그렇죠. 계시지 네. 그 연관된 다른 분야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PD들이 제일 강점이 이렇게 얇지만 넓게 아는 거잖아요. 그럼, 예, 그래서 제가 뭐 연금도 알지만 연금 주변에 있는 네. 여러 가지 은퇴에 관련된 팁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께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금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그림이 저겁니다. 5층 연금탑을 쌓자. 뭐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세계은행에서 3층 연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연금을 보통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렇게 연금을 모으기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럼요. 특히 네. 이제 주택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데 올인하다 보면 연금은 없고 이렇게 되고 혹은 어떤 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나는 목돈으로 모아야 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2층을 더 이렇게 해서 네. 5층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3층 위에 이제 4층 주택연금이 있고 5층 일시납연금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제 3층 연금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소 한 10년 정도.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안 남으신 분도 있잖아요. 한 50대에 들어섰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난 연금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런 분들은 주택이 있으시면 그걸 나중에 연금화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시납 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금융기관에 맡기고 네. 그걸 연금으로 받아 쓰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노후에 네. 소득이 끊겼을 때 현금 흐름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층 연금탑 좋은데 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일 맨 밑에 있는 국민연금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뭐 본인의 이제 소득 이런 거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더 늘리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강성민 PD가 아주 국민연금을 늘 수 있는 깜짝 놀랄만한 방법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공개 좀 해주십시오. 네. 뭐 깜짝 놀랄 것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고 계신 방법 중에 추가 납부, 추납이라는 게 추납 있죠.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뭐 한도 없이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냐면 예전에 뭐 한 번 낸 그게 있다면 네. 국민연금을 한 번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뭐 중간에 한 20년을 안 냈어도 한꺼번에 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재작년에 법이 좀 바뀌면서 그거를 10년으로 제한을 했죠. 119개월로. 네. 예.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빈 구간이 있으시다면 납부 예외로 처리된 빈 구간이 있으시다면 추가 납부를 하시면 이제 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추가 납부 팁이 하나 있는데요. 네. 난 낸 이력이 하나도 없어. 이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추납을 예.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1988년 이후에 네.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라면 네. 해당되시지 않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분들은
군 복무 기간을 추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때는 소득 활동이 있기 전이었는데 저 같은 네, 경우에 예. 그게 추납이 가능한 거예요. 예,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남편 네. 군 복무 기간 추납을 해서 26개월 가입 기간. 현역 갔다 오셨군요. 네. 아, 저는 방위 갔다 18개월. 18개월도 크죠. 그죠? 네, 그죠? 네. 근데 저는 못하죠. 네. 예, 저는 군대를 안 갔다 네, 왔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198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네, 네. 여기서 뭐 언제든지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음. 목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장 못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음. 한데 어느 해에 소득이 많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추납을 하면 국민연금 소득공제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그 번 돈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네. 소득공제라는 거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소득세도 그 해에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세에 그 통합연금 포털에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네. 그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60세까지 냈다는 것을 가정하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내가 60세가 넘어도 임의로 더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가입액 이렇게 적립액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도 중요하지만 가입 기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그 60세가 넘었더라도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서 예, 받기 전까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가입액이 9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9만 원 정도씩 이렇게 가입을 더 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놓으면 네. 이게 연금액이 많아진다. 네. 네. 이게 보시다시피 가장 아래층에 있는 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을수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하다. 네. 예,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당장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그리고 좀 전에 그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도 아마 좀 생소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공제가 처음부터 됐던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네. 도입된 게 1988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2001년까지는 2001년까지. 네, 소득공제가 안 됐어요. 네. 그 대신 그때 적립한 금액은 받을 때 과세가 되지 않아요. 네. 예. 그런데 2002년 이후에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고요.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그것을 받을 때 세금을 내고 세금을 받아야 내는 됩니다. 거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전업주부들 굳이 네. 국민연금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은 어차피 소득공제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금 안 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금 안 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금을 소득공제를 안 받으면 세금을 네. 안 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합니다. 네, 네. 왜냐면은 사실은 나중에 노후에는 진짜 10,000원이 아쉽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게 세금으로 떼가면 그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은 건 나중에 과세가 되고 소득공제 안 받은 건 나중에 과세가 안 되는 요런 원리인데 네. 이게 사적연금에서 거의 비슷하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연금 제도가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1994년인데요. 네. 예. 그때는 뭐 세금을 처음부터 소득공제는 해주고 나중에는 또 비과세였어요. 아주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고령화가 빨리 될지 모르고 이제 그 국가에서 그런 걸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2001년부터 나온 연금 저축 상품은 네. 처음에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고 해주고. 나중에 그 세금을 떼는 네.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세제 적격연금이라고 해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는 IRP. 그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해주고 인출 단계에서 과세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네. 하나는 뭐 세제 비적격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네. 그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비과세 연금 보험이라고 용어를 쓰겠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납입 단계에서 혜택을 주지 않지만 인출 단계에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 네. 그런 이렇게 개인연금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이 보통 소득공제 연말에 소득공제 때문에 받는 연금저축이 바로 저 밑에 부분 네. 얘기입니다. 우리 연금보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저거는 어디에나 해당이 되는 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제 혜택이 뭐 연금저축은 400만 원, 개인형 IRP까지 합하면 7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이제 인출 단계에서 과세를 하는 거고요. 네. 그걸 넘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 단계에서 과세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인출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납입 단계에서 혜택을 받든지 인출 단계에서 혜택을 받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저 세제 적격 연금, 그러니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저희가 오늘 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로 바로 위입니다. 네.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는 건데요. 비과세 연금보험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인들 권유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비과세 연금보험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공시 이율형 연금보험이라 그래서 저축 상품이죠. 네. 그 원리금이 보장되면서 이렇게 불이가 된다 네, 그러죠. 예, 그렇게 되는 상품이고요. 하나는 투자 상품 변액연금보험입니다. 그 둘의 차이점을 보면 취급 기간이 이제 공시 이율형 보험은 우체국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근데 변액연금보험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하고요. 네. 그 성격이 공시 이율형 연금보험은 저축 상품, 변액연금보험은 펀드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시유령 보험은 원금이 보장이 되고요. 변액연금보험은 이제 보장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이다. 예, 네. 근데 이제 어떤 옵션을 선택하면 보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 요즘에 워낙 이 이율이 낮다 보니까 네. 공시유령 연금보험은 이제 좀 지금 현재 2% 초반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가 힘든 면이 있는데 반해서 변액연금보험은 약간 수익률이 높을 수가 있고 네.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건데 비과세 연금보험의 장점이라고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는 연금 수령을 종신토록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생명보험하고 우체국 보험에만 있어요. 예. 다른 손해보험사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네, 그냥 네. 당연히 저축 기능만 있고 어떤 장수 리스크를 이렇게 보장해 주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혹시 내가 너무 오래 살게 걱정이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다. 네, 네, 네. 그런 상품입니다. 예. 그리고 저게 이제 가장 좋은 게 역시 비과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10년 이상 할 경우에 비과세고 아까 설명드린 그 연금저축이나 IRP는 물론 세액공제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나중에 네. 과세가 되고요. 네. 이게 또 연 1,200만 원인가 너무 또 맞습니다. 복잡해지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친한 선배 중에 한 분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이분이 63세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실 분인데 아직 회사를 재직하고 계신데 네. 이제 그 연금저축이 이제 받을 때가 됐다고 금융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받으시겠습니까? 5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왔대요. 그래서 58세니까 63세까지 국민연금 받기 전에 좀 어. 소득을 보충하자. 네. 그래서 이제 받겠다. 그러고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네. 1,250만 원을 넘으셨습니다. 예. 1,200만 원을 넘었으니까요. 예, 네. 예, 1,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네, 네. 1,25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분이 근로소득자라서 연말정산을 미리 했는데 그래서 이분 생각이 50만 원이 넘은 거면 뭐 세금이 나와도 뭐 몇만 원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신고를 안 하셨어요. 네, 네. 근데 나중에 그 과세관청에서 이제 부과를 했는데 20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1,200만 원이 넘으면 그 넘은 부분만 이게 종합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전체가 이제 종합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원대 후반이 나오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기납부세액도 있으니까 이제 좀 낼 돈이 얼마 뭐 100 몇십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거를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의 그 무신고 가산세에다가 또 납부가 이렇게 불성실 가산세 이게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다 하니까 200만 원 넘게 세금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50만 원을 받으셨지만 실상 받으신 게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거기다 뭐 가산세 날라오니까 기분도 좀 상하셨을 나쁘고, 거고. 예, 네. 그리고 돈 다 이미 써버렸는데 예, 네. 생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이 그거를 계산하면서 이렇게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세액공제를 받아서 이제 연말정산해서 뭐 13월에 월급 받을 때는 좋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나중에 이걸 세액공제를 안 받고 나중에 비과세로 받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무튼 이게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에는 연 1,200만원이 나오면 좀 복잡하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완전히 비과세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더구나 이게 또 건보료하고 또 관계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사적연금에는 네. 이게 분리과세가 되고 네. 하니까 건보료 부과 안 하고 있죠. 부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앞서 경우처럼 이게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면 이게 종합소득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부과가 됩니다. 네. 예. 그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세제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네, 네. 세제가 어떻게 바뀔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고령화가 급속히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한테 세금을 안 거두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 과세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합과세를 해서 이렇게 건보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예. 합리적인 예상이죠, 사실. 예. 네, 네. 예상을 예, 그렇게 예. 할 수가 있어서 예. 마지막에 이제 그 남은 보루가 비과세 연금보험이 아닌가. 네.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거둘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액연금 그거 나쁘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변액연금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 연금 이 생명보험사의 연금에는 사업비라는 걸 떼요. 그래서 공시이율형 보험도 떼고 변액연금도 떼는데 네. 변액연금은 특히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인력한테도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변액연금 초창기에는 막 사업비를 15% 이상 떼고 그랬어요. 이게 수익이 나려면 수익률이 15% 이상이 돼야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굉장히 낮아져서 한 8, 9%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그거 세죠. 세죠. 네. 예. 근데 여러분께서 생각할 게 이거예요. 그 첫 해에 내는 보험이 이제 9%를 뛴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 해에 내는 거는 앞에 건 안 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로 봤을 때는 4.5%가 사업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점점 이렇게 갈수록 사업비가 줄어드는 구조고요. 그거를 다 낸 다음에 이제 묵혀두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사업비가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그 묵혀두는 기간 동안 이제 또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해서 투자 상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께서 뭐 변액연금으로 손해를 봤다 이러신 분들은 내고 단기간 내 깨고 이러는 거. 예, 그리고 적립을 다 했는데 보니까 원금에서 뭐 한 10%밖에 안 났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묵혀두면 계속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이제 그때 깨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유지가 중요하다. 예, 가입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입해서 이제 중간에 찾아서 쓰면 그거는 내 은퇴 후에 현금 흐름에 1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가입을 하셨으면 잊어버리시고 묵혀라. 묵히세요. 예.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3층 연금, 이 3층 연금을 과연 어떻게 튼실하게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강성민 PD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강성민 PD와 함께하는 이 연금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